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 두 번째 시간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집합의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집합을 뭐를 집합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n을 이용을 해서, 그쵸?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것까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두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자, 포함관, 그 중에서도 이제 누구가 누구를 포함하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태양계의 8개의 행성은 질량, 크기, 밀도 등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대요. 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지구형 행성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구형 행성의 집합을 A라고 하겠답니다. 그럼 A라는 집합을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됩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네, 이렇게 4개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형 행성이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라는 집합을 뭐라고 했냐면 태양계, 왜 자꾸 끌려옵니까? 자, 태양계 8개 행성의 집합. 8개 전체. B라고 하는 거는 저 8개 전체. 수성, 금성, 지구 다 써야 돼요. 귀찮아도 다 써야 돼요.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이 8개 다를 집합 B라고 하겠대요. 자, 근데 당연히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게 전체였잖아요. 태양계에 있는 8개 전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지구형 행성 4개 썼던 거 맞아요? 즉 A라고 하는 집합에 있는 수, 금, 지, 화는 B라는 집합 안에 다 있는 애들 맞습니까? 그쵸? 자, 이러한 경우일 때,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한테 다 있네? 이런 경우는 우리 B가 A를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써요. 우리 저번 시간에 속합니다가 어떤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갈고리 부분만 딱 없애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얘기가 됩니다. 뭐 B를 먼저 쓰고 있었다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쓰는 거는 A가 B한테 포함된다. 혹은 B는 A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누가 더 큰 놈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역시 또 똑같이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밑에 있죠, 여러분들. 자, 부분 집합이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한테 다 있어요. 그럴 경우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 즉 B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 부분이 A라는 집합인 거잖아요. 그쵸? B의 부분으로만 만들어진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B한테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A가 안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A한테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A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고 모든 집합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그냥 정했어요. 뭐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C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한다면은 A는 A한테 포함됩니다. 공집합은 A한테 포함됩니다. 즉 A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보기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1, 2, 3, 6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1, 2, 3, 4, 6, 10이라는 집합. 1, 2, 3, 6이 얘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러면, 얘라는 집합은 얘한테 포함돼요. 이렇게 지금 있는 것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라는 집합은, 종이치죠?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이거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간 못 들었던 종소리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 감상하시고 넘어가시죠, 뭐. 네. 이게 수업 시작 종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종이겠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4의 배수가 있고 6의 배수가 있습니다. 4의 배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4, 8, 12, 16 해가지고 점점점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는요, 6, 12, 18, 24에서 점점점 나가는 이런 집합들일 텐데요. 자, 4, 8, 12, 16이 얘한테 다 들어가 있나요? 없죠. B한테 4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는 B한테 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게 그렇다고 A한테 들어가네. 6 A한테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A도 B한테 포함되지 않고 B도 A한테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했는데 1, 2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그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는 B에 포함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서는요, A라는 집합이 뭐냐면은요, X제곱 빼기 2는 0을 만족시켜주는 X값들. 누굽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맞나요? 그쵸?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집합 B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다 갖고 있고, 0이라는 애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시네요. 그쵸? 얘는, A가 역시 B한테 포함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서 A는요, A는 3의 약수래요. 3의 약수면 1, 3, 요거 두 개 있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요, 어떠한 애들을 원소로 갖느냐 했더니 4의 약수랍니다. 그럼 1, 2, 3가요? 자, A가 B한테 포함되나요? A한테 3은 있는데 B한테는 없어요. 그 반대로 B한테는 2, 4가 있는데 A한테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죠. A도 B한테 포함되지 않고요. 또 B도 A한테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17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고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A가 B한테 속하고 또 B가 또 A한테 속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은 얘기냐? A랑 B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아까 얘기를 한다, 포함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려면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즉, 이거 같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을 때 집합의 예비는 같다고 하고, 같다라는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A라는 집합이 2, 3, 5, 7을 갖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은 X바 X는 7 이하의 소수. 7 이하의 소수 찾아보니까 역시 2, 3, 5, 7이에요. A한테 있는 거 B한테 다 있죠. 반대로 B한테 있는 거 A한테 다 있죠. 즉, 얘랑 얘를 만족하나요? 그러므로 A랑 B는 같아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 보시면은 집합 A는 2A6이라고 하는 원소 3개, 집합 B는 A 빼기 1, 3B라고 하는 원소 3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같고 싶대요.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2, 6이 있고요. 여기는 또 3이 있네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A가 3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 맞을까요? 그쵸? 자, 그럼 A는 3이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써주시면 A라는 집합은 2, 3, 6이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이제 3을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 3, B가 될까요? 네, 이런 원소가 되겠죠. 즉,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6이라는 놈과 B라는 놈 즉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 6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 B 값 이렇게 3하고 6입니다 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부분집합, 부분집합 중에서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근데 뭐 이것도 뭐 그냥 이름 붙인 거고, 진부분집합은요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돼요. 그죠? A가 B한테 속하는데 근데 같진 않대요. 그럴 경우에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 중에서도 진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집합 A가 원소를 1, 2랑 2를 갖고 있을 때 답을 구해 부분집합 다 구해달래요. 당연히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1만 갖고 있거나 2만 갖고 있어도 요놈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까지. 자, 그래서 1번에 답 부분집합 구해주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요거 4개가 답이 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이렇게 4가지가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진부분집합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 하나, 요거 하나 쏙 뺀, 얘만 쏙 뺀 요거 3가지가 진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부분집합 쭉 정리한 다음에 자기 자신 하나만 쏙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요거의 진부분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A라고 하는 놈을 한번 찾아봅시다. A는 X바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는 누굽니까? 2, 4, 6, 8 이렇게 4개 있는 거 맞을까요? 그쵸? 자, 이놈의 진부분집합을 이제 하나씩 구해봅시다. 공집합,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우선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 있는 거, 2 하나 있는 거, 4 하나 있는 거, 6 하나 있는 거, 8 하나 있는 거, 요것들도 다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는 또 2, 4, 2, 6, 2, 8, 4, 6, 4, 8, 6, 8 이렇게 있겠죠. 그쵸? 네, 6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는 거 2, 4, 6 그리고 2, 4, 8 그 다음에 4가 빠진 2, 6, 8 그 다음 마지막으로 2가 빠진 4, 6,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분집합을 다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까지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진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은 뺀 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범위 벌써 다 나왔습니다. 오늘의 한 거는 뭐냐면은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 중에서도 포함관계,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한테 포함되느냐, 포함하느냐, 포함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집합한테 있는 모든 원소가 B한테 다 있을 때, 그럴 경우일 때 A가 B에 포함된다, 그리고 혹은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경우, A가 B한테도 포함되고 B도 A한테 포함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두 집합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같다, 이게 등호의 기호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 그리고 진부분집합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근 확인학습 문제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할 게 있더라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간단합니다.
자, 포함관계 기호를 한번 얘기해. 자, 1, 3, 5가 있고요. 1, 3, 5 다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해.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1, 2, 5, 8이 있고요. 그쵸? 2번에 왼쪽엔 1, 2, 5,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는 x 바 x는 짝수, 짝수면 2, 4, 6, 8 해가지고 계속 쭉쭉쭉쭉 나가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1, 2, 5, 8이 얘한테 다 있나요? 1도 없고 5도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 이런 얘기 아닌 거죠. 포함되지 않아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이제 왼쪽에 있는 놈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있는 요 놈은 x 곱하기 x 빼기 2는 0입니다를 만족, 즉 얘를 만족시켜주는 x는 누구 있습니까? 0하고 2가 있나요? 그쵸? 자,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x바, 자, 2x는 6보다 작아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3 나눠주시면 x는 3보다 작은 모든 값들. 그쵸? x는 3보다 작은 모든 값들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 2, 1, 0, 마이너 1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정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수라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3보다 작은 모든 실수값이죠. 이런 식으로 못 나타내요. 얘는. 즉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0하고 2가요. 3보다 작은 거에 다 포함되고 있지 않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도 역시 오른쪽 게 왼쪽 거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다음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은지 알아보시고요. 그 관계를 등호 또는 등호가 아니다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A 보시면 1번 보시면은 1, 2, 7, 14 이거 14의 약수들 맞지 않나요? 그렇죠? 같은 게 지금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얘네 둘은 같아요 라고 1번 답은 이렇게 같아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보시면 자, 얘는 x바 x는 요거인 자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자, 이거를 다시 써준다면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 2, 두 개에서 끝나겠네요. 자, 근데 B라고 하는 거는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B라고 하는 건 3 이하의 자연수, 3 이하면 1, 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까지 되겠죠. 그쵸? 자, 얘네들 포함 관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1, 2가 얘한테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쵸? 그렇다. 여기에서는 이제 같냐 같지 않냐 요걸로만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2번 답은 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포함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집합 1,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각각 모두 구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 하나씩 또 찾아봅시다. 아까보단 쉬울 것 같아요. 자, 우선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1, 3, 5의 원소를 갖는 집합. 그 다음에 두 개를 갖는 1, 3, 3, 5, 1, 5 이렇게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3, 5도 있겠죠. 자기 자신까지. 자, 이게 부분집합이고요.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부분집합은 뭐라 했나요?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만 빼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만 빼랬죠. 저것만 제외한, 얘만 제외한 이 앞에 있는 7개가 진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만 쑥 빼면 돼요. 그걸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집합 A에 부분집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소의 최소값이 3인 부분집합.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부분집합 중에 3, 5, 6 이런 거. 자, 3, 5, 6은 A의 부분집합이긴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원소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구냐 했더니 3. 원소의 최소값이 3인 부분집합. 이런 애들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반드시 부분집합에 1하고 2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최소값이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4, 5, 6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4, 5,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맞을까요? 왜냐면 3 혼자 있어도 원소의 최소값이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에는 1, 2는 안 들어가요. 1, 2는 안 들어가니까 그냥 없다 생각을 하세요. 아예 없는 애야. 그리고 3은 항상 들어가요. 그쵸? 아, 그러면 3은 언제나 들어가는 애니까 집어넣어 놓고 얘도 역시 없다 생각을 하세요. 모든 집합에 3이라는 원소를 다 집어넣고 없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4, 5, 6 갖고 여기에다 이제 넣을까 말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답 중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떤 애 있을까요? 그 3한테 4 한 개 넣어주는 거, 3한테 5 한 개 넣어주는 거, 3한테 6 하나 더 추가해주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한테 4랑 5 두 개 넣어주는 거, 3한테 4랑 6 두 개 넣어주는 거, 3한테 5랑 6 두 개 넣어주는 거, 이것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3한테 4, 5, 6 다 집어넣어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3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무조건 집어넣자 했던 애들이잖아요. 잠깐 3을 지워보시면은 3을 이렇게 지워보면 결국 지금 적혀져 있는 게 요건 그러면 공집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적혀져 있는 게 4, 5, 6의 부분집합인 거 맞을까요? 그쵸? 그 부분집합에다 우리는 뭔 짓만 한 거예요? 3이라는 애만 다 그냥 무조건 때려박아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런 애가 됐던 거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 4, 5, 6의 부분집, 4,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 구하는 거구나. 거기 안에 3만 무조건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5번 집합 x바 x는 집합 a는요. x바 x는 9의 약수래요. 9의 약수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신다면 1, 3,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18의 약수랍니다. 18의 약수면은 1, 2, 3, 6, 9, 18 이렇게 되겠네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 1, 3, 9는요. 이 139는 얘한테 다 있어요. 그쵸? 139는 얘한테 다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얘는 지금 요런 관계예요. 자, 이러한 관계인데, 자, 근데 어떤 x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찾을 건데 a를 포함하고요, b한테는 포함된대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 맞을까요? b라고 하는 게 제일 크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b한테는 포함되지만 a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x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단계에서 두 집합을 우선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달라라고 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아까 우리 139, 12, 369, 18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집합 x가 될 수 있는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과 가장 큰 집합을 구해주세요 하고 있네요. 가장 작은 집합은 당연히 A 자기 자신이 되겠죠. A 139를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가장 작은 139가 가장 작은 놈이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요 당연히 B라는 집합이 되겠죠. 이걸 다 들어간 집합이 가장 큰 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집합 이제 요거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X는요 아까 위에 문제 4번 문제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 X라고 하는 놈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는 반드시 139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139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A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6, 18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4번 문제랑 똑같은데 139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다는 얘기는 139는 무조건 집어넣고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139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139한테 2 하나 추가해 주는 거 139한테 2 하나 추가해 주는 거 139한테 6 하나 추가해 주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문제에서 생각난다. 그쵸? 어떻게 했으면 돼요? 2, 6, 18 갖고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요. 이걸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 6, 18 갖고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공집합이 있겠고요. 2라는 집합이 있겠고요. 6이라는 집합이 있겠고요. 18이라는 집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2, 6이라는 집합이 있겠고 2, 18이라는 집합이 있겠고 6, 18이라는 집합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2, 6, 18이라는 집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8개의 집합이 나왔는데요. 이 8개의 집합에다가 각각 무슨 짓을 하면 될까요? 각각 여기한테도 139를 139, 139, 139, 139를 다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 집어넣은 게 어떤 애들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한테 139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되는 거고요. 2한테 139를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한테 139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즉 여기에 있는 애들한테 다 139 집어넣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개수만 물었죠. 그러니까 이거 개수를 세는 거나 마찬가지. 즉 8개구나. 그쵸? 얘한테 똑같이 다 139 집어넣은 것도 여기 밑에 8개가 적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8개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세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래쪽에 추론 문제 보시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를 한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A, B 갖고 지금 부분집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집합엔 A가 A라고 하는 게 있고 없겠네? 그쵸? A가 있는 경우가 있고 A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A가 있는 경우 중에서도 B라는 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겠네. 또 A가 없을 때 B가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A도 있고 B도 있는 게 얘가 되는 것이고 A는 있고 B는 없는 게 얘가 되는 것이고 A는 없고 B는 있는 게 얘, A도 B도 없는 게 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거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A, B, C, D가 있으면 자, A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그럼 A가 있는 것 중에서 B가 있는 게 있고 B가 없는 게 있고 A가 없는 것 중에 B가 있고 없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얘랑 똑같아요. 근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또 A도 있고 B가 있는 거에 대해서 C도 있고 없을 수 있고 요 상황에도 있고 없을 수, 요 상황에도 있고 없고 요 상황에도 있고 없고 이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또 이 8가지 상황에 대해 D라는 게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결국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계속 어떻게 되냐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2배씩으로 늘어나게 돼요. 2배. 그쵸? 그래서 얘는 총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이 8가지에 대해서 다 있다 없다가 되니까 얘는 총 16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X개이다 라고 한다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2의 X제곱 K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얘 보니까 2개니까 2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A, B, C, D 4개였으니까 2의 4제곱해서 16이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 하나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한테 한 개 뺀 거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집합관계, 포함관계를 얘기를 했고요. 그 포함관계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를 한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엔 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